1942년 10월 24일 밤부터 벌어지는 과달카날 2차 대전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없는 길을 뚫어가며 악전고투 끝에 미군 진지 남쪽 근처까지 오는데 성공했으나 그 사이에 해안가에서 접근했던 일본군 전차부대와 보병부대는 미군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일본군 본대도 당일 공격 준비선까지 가서 공격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공격 준비는커녕 마지막까지 길을 뚫어야 하는 바람에 이 숲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군 본대에서는 행방불명되었다 돌아온 중대장이 미군 진지 발견 소식을 전하지만 다른 척후병들이 미군 철조망을 발견함과 동시에 미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미군이 모르는 사이에 공격하는 기습은 이미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가 일본 좌익대 상황이었고 이제 우익대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일본 우익대는 하루 전에 해임된 가와구치 소장 대신에 쇼지 토시시게 대좌가 우익대 전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부터 확정 짓기 좀 어려운 경우였는데요. 일본어 위키피디아에는 이렇게 토시시게가 먼저 그리고 토시나리 두 개가 전부 나와 있고 영어 위키피디아에는 토시나리 괄호 열고 토시시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 일본어 위키피디아에서 먼저 제시한 토시시게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익대를 맡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가와구치 대신에 우익대를 맡으라는 전화가 걸려오자 이러면 무사도에 반한다 이런 말 이외에도 참모장에게 적전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격 하루 전에 갑자기 지휘관이 바뀌어버린 우익대 24일 밤 작전에 대해서는 일본 공식 자료에서도 결론을 내지 않고 세 가지에 다르면서 또 비슷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 시나리오들을 실제 증언과 결부시켜보면 대충 모양새가 나오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우익대 주력인 제230년대 제1대대에서는 미군과 교전했다는 증언이 있고 제230년대 제3대대에서는 24일 밤에 계속 걷기만 했고 전투는 못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쇼지 대좌도 24일 밤 미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미군 화력이 워낙 막강해 결국 돌파하지 못했다는 기록을 전후에 남겼습니다. 10월 24일 밤 우익대의 상황과 관련해 과달카날 전사의 권위자인 리처드 프랭크에 의하면 지휘를 새로 맡은 쇼지 대좌가 우익대를 완전히 장악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면서 그의 과달카날 저서에서 우익대가 미군 전선에 접촉하지 않은 채 옆으로 샜다고 주장하면서 쇼지 대좌의 우익대의 행방에 대해 책에서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또한 미 육군의 공식 기록에도 좌익대인 제29연대의 공격이 24일 밤에 벌어진 일본군의 유일한 공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의 증언과 여러 자료들을 놓고 볼 때 1942년 10월 24일 일본 우익대의 공격은 돌파에 실패한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는 미군 진지를 찾지도 못한 채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츠지 마사노부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날 우익대의 공격 실패에 대해 우익대의 준비가 불충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원흉이나 다름없었던 가와구치의 해임을 통한 지휘부의 급격한 교체와 우익대의 실패가 과연 아무 관련이 없었는지는 상당히 큰 의문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밤 일본 우익대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우익대 및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희한한 사건이 또 하나 터지게 됩니다. 일본군 전투사령소는 좌익대 약 3km 뒤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통신 상황이 안 좋아서 공격부대인 좌익대와 우익대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미군 방어선 돌입 예정 시간인 오후 9시가 지나도 산발적인 총성만 들릴 뿐 아무 소식도 없어 마루야마 사단장을 비롯한 일본군 지휘부는 답답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일본군이 미군 방어선을 뚫고 핸더슨 비행장 돌입에 성공한 것을 뜻하는 암호로 반자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다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습니다. 일본군이 아직 미군 진지를 찾아 헤매고 있던 10월 24일 오후 10시쯤 우익대에서 후방 통신소를 경유해서 사단사령부에 전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우익대가 전선을 돌파해서 지금 비행장 동쪽의 초원지대를 북쪽을 향해 전진 중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휘부는 기록에 의하면 얼굴들의 희색이 가득해 비에 젖어 떨고 있던 몸이 다시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합니다. 이 당시 아직 좌익대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각, 전방에 나가 있는 제2사단 마츠모토 참모로부터 드디어 비행장 점령의 보고가 후방의 제17군 사령부로 들어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17군 사령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즉시 21시 반자이라는 전문이 발신되었습니다. 곧바로 도쿄의 육군참모총장 라바울 그리고 연합함대 비행장 점령 내용이 타전됩니다. 그렇지만 25일로 넘어가면서 미군 포병대의 포격 소리가 점점 커졌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우익대로부터 전문이 도착했는데요. 이전 보고는 착오였으며 아직 비행장 방향으로 전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방의 제2사단 사령부로부터 후방의 제17군 사령부까지 다시 전달됩니다. 마츠모토 참모는 자신이 제17군 사령부로 타전한 전문에 대해 후일 제2사단의 다른 참모로부터 우익대가 비행장에 돌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이야기를 듣고 비행장 점령이라고 전문을 보냈는지는 의문이고 마츠모토가 통화했다던 참모는 그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후일 말했습니다. 이른바 반자이 사건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일본군 사령부는 다시 기약 없이 좌익대와 우익대로부터 소식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일본군은 이후에 이번 전투를 지난번 가와구치 지대 제1차 총공격에 이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 제2차 총공격이라고 불렀는데요. 깊은 정글과 험준한 산악지대 남쪽을 무리하게 도는 바람에 결국 지난번보다 몇 배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그 주축 중 하나인 우익대가 거의 사라지고 3,000명 규모의 해안 공격대도 작전착오로 괴멸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후에 배틀 포 핸더슨 필드라고 부르게 될 이 전투는 10월 24일 밤과 25일 새벽에는 일본군 좌익대인 제29연대의 전투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느 일본군 참모는 오해로 빚어진 우익대 비행장 점령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천하일품의 밤이라고 자신의 일지에 썼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실망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좌익대는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럼 공격 첫날 일본군의 유일한 희망인 좌익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일본 좌익대 제29연대 후미 쪽에서 전진하던 제3대대에서 실종되었던 중대장 한 명이 미군 철조망을 발견했고 곧바로 일본 척후병들을 향해 미군이 기관총을 발사했다는 것까지 다루었습니다. 척후병들은 포복 자세로 일본군 진영까지 퇴각했습니다. 당시 제29연대 제3대대 제11중대장이었던 가츠마타 지로 대위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바로는 미군 1선은 경계진지라서 화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미군 기관총 사격의 강도가 너무 세서 의아할 지경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가츠마타 지로 대위는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이 당시 과달카날 전투에 대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한 생생한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요. 센다이 제2사단이 라바울에 상륙했을 때 사령부에서 미군에 대해 팜플렛을 나눠줬는데 거기에는 미군은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오전에 훈련을 전부 마치는 등 일본군처럼 맹렬히 훈련하지는 않는다는 정보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군을 어느 정도 쉽게 바라본 이런 생각은 이곳 과달카날에서 곧 깨지게 되고 가츠마타 대위는 25일 오전 0시 30분경 맹렬한 사격을 가하고 있는 미군 진지를 과연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회상합니다. 가츠마타 대위와 휘하 제11중대 병력은 이제 저 멀리 보이는 미군 진지를 향해 돌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스스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돌격을 앞두고 있는 일본군 앞에 있는 철조망 뒤쪽에 있는 정글에서는 두 군데에서 미군 기관총이 불을 뿜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츠마타 중대장이 주저하는 사이 대대부관 쿠메 중위는
미군 진지는 경계 진지에 불과하고 일본군의 존재를 지금 알아차렸으니 지금 바로 돌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30분만 더 지체한다면 야포 사격까지 맞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제발 지금 돌격해달라고 말하면서 부탁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대대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이 카츠마타 중대장은 하는 수 없이 돌격을 자원하고 옆에 있던 공병소대장에게 미군 진지와의 사이에 있는 철조망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기지만 공병소대장은 너무나도 위험한 이런 임무를 맡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만을 표시하다가 결국 명령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카츠마타 중대장은 공병대가 실패할 경우 보병부대 병사들이 철조망을 자를 도구가 없으니 군도를 가지고 있는 소대장들이 그걸로 철조망을 자르라고 명령합니다. 위험한 임무를 맡은 공병소대원들 중 일부는 수통에 얼마 남지 않은 물을 전부 마셔버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 전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수통을 땅에 내동댕이 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던 제3대대장 요시히 타다오 소자는 카츠마타 대위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공격을 부탁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중대장보다 계급이 낮은 대대 부관이 먼저 총대를 메고 카츠마타에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카츠마타 대위의 11중대 병력은 미군 진지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기습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말소리, 총소리도 내지 말고 전진해야 했는데요. 미군 기관총 진지가 있는 정글까지 약 100m 정도 남았을 무렵 선도부대는 10m 정도를 전진하고 다시 풀숲에 엎드립니다. 정글 속의 미군은 아직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카츠마타 중대장이 4-5m 옆에서 잠시 위치를 확인하고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중대 전원이 일어서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중대장이 위험을 직감하고 부대의 선두로 달려나왔고 아직도 미군은 일어서서 전진하는 일본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대의 가운데쯤에서 와 하는 함성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카츠마타 중대장은 이번에는 큰 소리로 병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군도 접근하는 일본군을 알아차리고 좌우의 기관총 진지에서 일제 사격을 가해왔습니다. 미군에 발견된 이상 이제 소리를 내지 말고 가야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중대장의 명령 없이 왜 병사들이 일어서서 소리를 질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때 미군 기관총 진지는 좌우에 하나씩 있었고 일본군 제11중대는 좌측에 제2소대, 우측에 제3소대, 가운데는 중대장이 이끄는 병력이 2열종대로 전체 대형은 4열종대였습니다. 미군 기관총 진지에서는 이미 사격을 가하고 있었고 미군이 설치한 철조망이 보이는 순간 철조망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왼쪽에서 접근하던 제2소대의 선두에 선 병사들이 지뢰를 밟아 사상자가 났습니다. 카츠마타 중대장과 11중대 병사들이 맞닥뜨린 미군 철조망은 한 번만 넘으면 되는 울타리형 철조망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지붕형 철조망이었습니다. 미군의 사격에 겁을 먹은 일본군은 본능적으로 철조망 앞에 엎드렸고 철조망을 못 뚫고 전진을 못하면 전부 죽는다는 것을 안 카츠마타 중대장은 병사들에게 엎드리지 말고 전진하라고 소리치면서 본인도 앞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철조망을 돌파하려고 하는 사이 미군은 기관총과 박격포로 계속 사격을 가해왔고 중대의 거의 대부분이 괴멸당하고 맙니다. 카츠마타 중대장은 간신히 철조망을 돌파해 앞에 엎드린 후 살아남은 병사들을 불렀으나 3명밖에 따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중대 병력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제11중대의 돌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